안녕하세요. 알렉스가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가 후보물질 위탁 생산 기업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선정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SK케미칼이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바로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제약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데 임상 1상 실험 결과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중화항체가 발견되었고 T세포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죠. 이전까지 코로나 백신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모더나 백신을 예로 들어보면 45명에게 임상 실험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고령 임상자는 없었고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를 죽이는 T세포는 겨우 8명에게서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임상 실험 대상자가 1077명이나 되고 참가자 전원에게 중화항체와 면역 T세포가 함께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임상 결과를 기대해 볼 때 모더나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 제약사들의 수익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은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는 동안 잠재적 이익은 내지 않을 것이고 백신 수억 개를 미국 정부와 계약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모더나는 원가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백신으로 수익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떠나서 일단 백신이 나온 이후 당분간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은 곧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주식의 주가를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과 영국에 모두 상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쉬우니까 미국 주식만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주가는 5월에 53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58달러 정도죠. 임상 결과가 발표된 데 반해 너무 이성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도 살펴보면 5월 달에 6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80달러죠.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 듯 하지만 그동안 전 세계에 걸친 임상 결과 발표, 그런 이슈에 비해서는 납득할 만한 상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위탁 생산을 약속받은 SK케미칼의 주가는 오늘 심지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뉴스 한 방에 바로 30% 급등이죠. 직접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 생산을 하는데도 주가는 벌써 상한가입니다. SK케미칼의 주가를 5월과 비교해보면 현재 주가는 벌써 100%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SK케미칼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미국 주식인 아스트라제네카 주식을 차라리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SK케미칼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SK케미칼을 들고 있는 주주들은 여러 가지 각종 호재 소식들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 3배, 4배 이렇게 올라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도 있고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이미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인 내용도 있고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SK케미칼의 예상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 분기 들어서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백신 뉴스 단 한 방에 바로 상한가를 간다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주가 움직임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제약주의 특징을 바로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가가 과하게 움직였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일 다시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제약주는 한번 탄력 받으면 그냥 끝도 모르고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전 신라제니 16배 급등 1600% 했던 것을 보면 제약주 급등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간 동안 이런 급등을 보면서 투자는 가능해 보입니다. SK케미칼은 화학주로 분류되어 있고 화학주의 평균 업종 퍼는 62배입니다. 그에 반해 어제까지 SK케미칼의 퍼는 76배였고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 단숨에 퍼가 100배로 늘어버렸죠. 화학기업 평균 퍼가 62배인 것을 비교해보면 지금 SK케미칼의 퍼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주가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SK케미칼을 이제 단순히 화학기업이 아니라 제약기업으로 확장시켜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이슈에 따라 이 신풍제약의 퍼는 2733배, 엄청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퍼는 115배, 셀트리온의 퍼는 127배이고 셀트리온 제약의 퍼는 433배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퍼는 188배입니다. 이런 제약주들과 비교해보면 아직 퍼가 100배 정도인 SK케미칼의 주가는 상한가 한두 번 정도 더 오를 공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투자 방법은 SK케미칼에서 여전히 유효한 투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뉴욕 증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날고 긴다 하는 투자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이 있는 그런 주식시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익을 내지 않고 인류 공용을 위해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니 백신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아스트라제네카 수익은 거의 없을 거죠. 코로나 백신을 SK케미칼한테 아무리 많이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넣어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으로 당장 수익을 내지 않겠다고 했으니 기업 실적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수익이 미미한데 SK케미칼의 수익은 또 어떻게 나올까요? 바로 이것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오늘의 결론, 과도한 주가 상승이 뻔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제약주 특성에 따라 이슈가 있을 때 재빨리 수익을 보고 기회를 살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비교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빨리 나오는 것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